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 제1회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 기타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20세기에 안드레스 세고비아가 등장한 것이다. 그 이전에 프란시스코 타레가는 살롱 음악으로서의 기타를 확립한 주역이었으며 그가 정립한 기타 주법의 영향을 받아 세고비아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고비아 이후의 기타리스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규모 면에서 작아 보일 수밖에 없으나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는 세고비아와는 또 다른 공적을 남겼다는 점, 그리고 그의 위대함이 세상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여기서 그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비록 세고비아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기타리스트는 아니었으며 레이노만의 음악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레이노의 업적 중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업적 및 역할 1. 명연주가 2. 작곡가 편곡가 3. 교육가 4. 음악평론가 그 중에서도 아랑회즈 협주곡의 탄생, 27년대 세대라 불리는 신진 작곡가들에게 기타곡을 쓰게 한 것, 그리고 세계 최초의 공적기관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기타과 교수로 취임한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기술하기로 한다.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음악 잡지인 리듬지는 1942년 11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의 음악계에서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의 기타 음악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르고스의 사인스 데라 마사 가문 19세기 말엽 스페인은 남미의 식민지를 거의 모두 잃었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파리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스페인은 미국의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할양했으며 필리핀을 2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5세기 말 이래의 식민제국이 근대적인 문명국가 미국에 패배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스페인 국민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사인스 데라 마사 가문은 마드리드 북방에 위치한 부르고스주의 작은 마을 에스피노사 데 로스 몬테로스 출신이다. 이곳은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로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카스티아 레온의 왕 알폰소 6세에 의해 정비되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극작가 로페 데 베가가 에스피노사의 산들이라는 극을 썼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1843년 당시 에스피노사의 인구는 2454명이었고 마을에는 6개의 교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레이노의 친증조부인 가비노 사인스 데라 마사가 이 마을에 살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조부모 또한 에스피노사 태생으로 할아버지 디에고 사인스 데라 마사와 할머니 아마리아 사인스 데라 마사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3살 연상이었다. 이들 사이에서 1869년 5월 18일 장남 세라핀 사인스 데라 마사가 태어났다. 바로 레이노의 아버지이다. 할아버지 디에고는 앞날을 내다보고 가업을 이을 아들 세라핀을 영국으로 유학 보냈다. 양복이라고 하면 영국을 최고로 치던 시대였다. 스페인의 거의 모든 대도시에는 엘 코르테 잉글레스라는 이름의 백화점이 있는데 이는 영국식 재단을 의미한다. 유학의 보람이 있어 세라핀은 영국에서 확실하게 기술을 습득했고 인류 양복 재단사로서 부르고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1892년 10월 16일 세라핀은 이 도시에 살고 있던 페리사 루이스 로그로뇨와 결혼했다. 이때부터 가게의 운영은 세라핀의 손에 맡겨졌다. 페리사는 그 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인 북동부의 도시 로그로뇨 출신으로
기품이 감도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듬해인 1893년 9월 25일에 장녀 아우렐리아가 태어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896년 9월 7일 오후 6시 30분 이 글의 주인공인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가 탄생했다. 그의 탄생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가게를 물려받을 후계자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려온 할아버지 디에고였다.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이노라고 부르기로 한다. 레이노가 이름이고 성은 사인스 데 라 마사이며 그 뒤에 어머니의 성인 루이스 데 로그로뇨가 이어진다. 즉 그의 정식 성명은 레이노 사인스 데 라 마사 이 루이스 데 로그로뇨로 여권에는 이 모든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레이노는 어린 시절에 대해 스스로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장엄한 건물 뒤편에 있는 우리 집은 맑은 날에도 대성당의 첨탑에 햇살이 가려져 기묘한 광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웃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는데 참으로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이후로는 사계절마다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부르고스의 겨울 추위는 매우 혹독했지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얼어붙은 눈 위에서 말썰매 흉내를 내며 놀았습니다. 여름에는 카비스루 다리 아래 흐르는 강에서 수영을 하고 가을에는 귀뚜라미 잡기에 열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놀이와 병행하여 레이노에게는 또 하나의 일과가 생겼다. 음악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는 그를 보고 부모님은 레이노에게 솔페주와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선생님은 란다체 씨와 케사다 씨였는데 저는 단순히 놀이로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음악은 자연스럽게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0살 때 레이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시민극장의 사르수엘라를 보러 갔는데 그는 이 스페인 전통 오페레타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극이 시작되기 전 악단이 연주하는 악기 소리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기 전 북적거리는 소리 속에서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뒤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지만 춤이나 연극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음악에만 흠뻑 취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오렌지와 코코넛을 간식으로 챙겨들고 사치스럽게도 사르수엘라 관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극장의 낡은 가스등이나 관람석에 놓인 화로의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귀가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르수엘라 음악을 듣는 것은 당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이는 기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린 레이노에게는 계속해서 4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다. 남동생 프란시스코 발레리아노, 에두아르도, 여동생 아넬라, 에밀리아, 마리아노까지. 이 무렵 사인스 데 라 마사 가문은 양복점과는 다른 장소인 라 푸에블라 거리 46번지 4층에 살고 있었으며 동생들은 모두 이곳에서 태어났다. 이 집은 1890년에 레이노의 할아버지 디에고가 구입한 것이었으나 디에고는 1909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보다 앞선 1907년에는 레이노의 누나 아우렐리아가 폐결핵으로 인해 14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 레이노의 아버지 세라핀이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이 집안의 4형제는 모두 세상에 이름을 떨친 예술가가 되었다. 장남인 레이노는 기타리스트가 되었고 차남 프란시스코는 화가, 삼남 에두아르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타리스트 겸 첼리스트이자 작곡가로 활약했으며 막내 마리아노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바르셀로나 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 취임했다. 이는 모두 아버지 세라핀의 교육이 맺은 결실이다. 이들 중 성미가 급하고 격정적인 성격은 레이노뿐이었으며 다른 형제들은 모두 온화한 인물이었다.
너희들 형제는 평생에 걸쳐 우애가 깊었으며 언제나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레이노의 기타, 에두아르도의 첼로, 마리아노의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삼중주는 형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호흡으로 한때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레이노는 초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1910년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다. 부르고스는 문화도시였으며 음악 면에서는 피라모니 협회가 인류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르제 에네스쿠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같은 거장들이 프린시팔 극장에서 공연을 펼치곤 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기타리스트들을 살펴보면 1848년에 트리니다드 우에르타가 2차례의 콘서트를 열어 극찬을 받은 바 있다. 1850년에는 토마스 다마스가 그리고 타레가 또한 그보다 훨씬 뒤에 이곳을 방문했다. 레이노가 태어난 1896년은 타레가가 제자인 료베트에게 전주곡 제2번을 선사하고 료베트 자신도 로망스를 작곡했으며 루이스 소리아가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기타 협회를 설립한 해이기도 하다. 즉, 레이노는 기타를 통해 꿈을 쫓기에 가장 적합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다. 기타와의 만남. 레이노는 사르수엘라 공연에서 연주되는 기타 선율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기타가 갖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만 바로 얼마 전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도 가진 적 없는 자전거를 선물 받은 터였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차마 기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어머니에게만 살며시 상의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또 다른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평소 장사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던 세라핀은 다소 성격이 급하고 거친 면이 있었으나 관대하고 남달리 통이 큰 성격의 소유자였다. 또한 그는 레이노가 음악에 몰두하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을 평소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참고로 레이노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녔으나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다. 레이노가 손에 넣은 기타는 그의 몸집보다 컸지만 틀림없이 사르수엘라 반주자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악기였다. 그는 그 기타 연주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듬더듬 사르수엘라의 멜로디를 찾아 나갔다. 회의를 계기로 레이노는 피아노와 기타 양쪽에 거의 대등한 시간의 연습량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디에고만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적손인 레이노에게 가업을 잇게 할 속셈이었던 디에고는 음악이란 남봉꾼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아들 내외를 꾸짖곤 했던 것이다. 레이노가 옆구리에 악보를 끼고 레슨을 받으러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할아버지는 언제나 몹시 떫은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곤 했다. 기타를 손에 넣은 지 약 반년이 지났을 무렵 레이노는 운 좋게도 한 명의 기타 애호가를 소개받았다. 그 인물은 에우헤니오 로드리게스 파스쿠알로 해병으로 복무하며 부르고스를 떠나 있었으나 휴가를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이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노의 아버지였다. 그에게 로드리게스 가문은 낯익은 단골 손님이었으며 전부터 그 집 아들 에우헤니오가 기타를 아주 잘 친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타는 혼자서 내키는 대로 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로드리게스 바스쿠알의 레슨을 받게 되면서 그때까지의 제 연주 방식이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아구아도나 소르의 연습곡들을 접하게 되었고 기타 학습의 올바른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훗날 파스쿠알은 부르고스에 거주하는 벨라요 후작의 딸과 결혼하는 행운을 얻었다.
해병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부르고스의 대형은행 중 하나인 아메리카 은행에 취직했고 만년에는 그곳의 지점장까지 승진했다. 레이노는 몇 년 후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레아를 헌정했다. 아득한 카스티아의 대지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부르고스 시가지. 이곳에서 보낸 소년 시절은 그의 인격 형성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후의 인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성실하고 엄격하면서도 정열적인 레이노 사인스 데라 마사의 성격은 틀림없이 카스티아의 혈통에 의해 길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악에 갓발을 들인 순수한 소년의 꿈은 그 대지의 아득한 지평선 저 너머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